안녕하세요. 행공신 TV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초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알차게 보내기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은 이제 2학년이 된다는 뜻이죠. 네, 한 달이나 두 달 후면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겨울방학 때 이제 어떤 점을 중요하게 여기면 좋을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제 2학년이 올라갔을 때의 과목은 국어, 수학, 통합교과 세 과목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랑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어는 국어랑 국어 활동, 수학은 수학이랑 수학 익힘책, 그리고 통합교과는 역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네 권, 네, 교과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과목은 1학년 때랑 똑같고요. 그다음에 1순위도 1학년 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1순위는 모국어 읽기 능력 기르기입니다. 모국어 읽기 능력은 전 과목에 다 걸립니다. 자, 일단 국어는 당연히 걸리겠죠. 네, 그 다음에 수학 문장제 읽기, 그 다음에 사회랑 과학의 텍스트 읽기, 사회랑 과학 교과서 읽기, 사회랑 과학 문제집 읽기, 사회랑 과학 시험 문제 읽기, 시험 문제 보기 읽기 다 읽기에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모국어 읽기 능력은 1순위 중에 1순위라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독서입니다. 모국어 읽기 능력을 훈련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독서입니다. 왜요?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교과서나 문제집은 많이 읽을 수가 없죠. 재미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과서나 문제집보다 더 쉬운, 더 부드러운, 더 재미있는 책으로 책에 있는 텍스트를 많이 읽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독서를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읽기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1순위는 경험입니다. 네, 아직은 아이가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되는 때예요. 그래서 예체능도 경험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놀기, 그 다음에 기타 체험, 뭐 예를 들면은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긴 한데 체험할 수 있는 뭐 박물관을 가본다든지 무슨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본다든지. 네, 근데 코로나 조심해야죠. 일단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집에서 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어렸을 때 했던 거는 실험을 제가 집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중에서 파는 실험책이 있거든요. 네, 그 과학 실험책을 사가지고 자, 여기서 다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는 그 실험책에 있는 실험들 중에 뭘 우선순위로 뽑았냐면 준비가 쉬운 실험. 네, 그래서 종이컵 실전하기. 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래서 준비가 쉬운 실험들만 뽑아갖고 그걸 가지고 집에서 이제 해보거나 뭐 이런 거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 항상은 힘드세요. 힘드신데 우리 어머님이 이제 그 기분도 좋고 컨디션도 좋고 그럴 때 이제 음식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이하고. 네, 물론 이제 어지러지고 손에 묻히고 뭐 이런 건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옷에 묻고 그냥 옷 빤다고 생각하시고, 네, 그런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에이, 오늘은 내가 기분 좋아.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음식을 만들어 보자. 네, 요런 식의, 네,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 네, 이런 것들도 다 그 경험에 포함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풍부하게 많이 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 때. 네, 그게 이제 2학년 시기고요. 이제 그 2학년 시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2순위는 영어랑 수학입니다. 네, 초등에서 영어 과목은 3학년 때 시작이 돼요. 하지만 미리 해야 됩니다. 네, 제2외국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요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2위는 영어하고 수학이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뭘 한다면 그러면 이제 저는 어휘나 한자를 3순위로 말씀을 드려요. 네. 자, 여기다가 학교 숙제가 붙죠? 예체능 있죠? 네, 그럼 시간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선순위부터 차근차근 제대로 진행하는 것들을 먼저 체크를 하신 다음에 나머지를 붙일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시간이 안 나올 겁니다. 자, 1순위 중에 1순위인 모국어 읽기 능력 독서로. 자, 이건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해야 되고요. 자, 일단 문학하고 비문학 비중은 5대5 또는 4대6. 자, 비문학 비중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제 3학년 때 1년 후면 3학년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막 수학, 사회, 과학, 수학은 원래 있었지만 어쨌든 사회, 과학 들어오면서 비문학을 많이 만나게 돼요. 난이도도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비문학 책 읽기를 좀 많이 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문학 중에서도 1위는 사회 영역. 네, 사회 영역 책을, 그래서 저는 심지어 어떻게 말하냐면 비문학의 절반을 사회, 나머지 절반, 그러니까 나머지 비문학의 나머지 절반의 절반은 과학, 그 다음에 남은 4분의 1은 기타,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네, 왜냐하면 아이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사회를 아이들이 어려워하거든요. 네, 추상적인 게 많아서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다독이 가능한 마지막 1년입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자,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읽기 독립도 어느 정도 된 상태인데 다독이 가능한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 여기서 가능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3학년 되면은 바빠져요. 뭐가 많아져요. 그래서 책 읽을 시간이 확 줄어들 거예요. 이제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아직 그 전 시기거든요. 그래서 다독이 가능한 시기이니까 이때 책을 좀 최대한 많이 만나게끔 해주시고, 자, 다독으로 가야 되죠. 그리고 읽기 독립이 어느 정도 돼 있기는 해요. 하지만 아직은 읽기 능력이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비문학 책은 정보량이 적은 책, 글이 쉬운 책, 네, 그렇게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다독이 가능해지니까요. 아이가 부담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많이 읽습니다. 네, 그래서 독서는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를 핵심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국어는 자, 독해보다 독서가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독해가 독서보다 더 중요한 시기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저 뒤쪽입니다. 더 위로 올라가서니까 아직은 독해 중심으로 국어를 진행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아이가 공부로 느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독서로 계속 대비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국어 교과서 내용이 초등학교 1학년 때보다는 난이도가 올라가지만 전반적인 난이도 자체가 아주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은 자연스럽게 대비가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네, 독서로 네,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독해를 활용을 하신다면 주 1, 2회 정도. 네, 여기서 말하는 독해는 뭐냐면은 왜 그 국어 문제집 얘기하는 거예요. 국어 독해 문제집, 뭐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이런 국어 문제집이 있잖아요. 그 문제집에 있는 독해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 평가 및 훈련입니다. 자, 평가는 뭐냐면 내 아이의 객관적 읽기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독해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를 해보는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독해 문제를 풀어보는 그 능력을 훈련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비중을 너무 크게 가져가지는 않는 게 좋아요. 않는 게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해보면 우리 부모님이 이제 감이 좀 오시는 거죠. 아, 우리 애가 읽기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독해력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이런 감을 좀 이제 얻으실 수 있으니까, 네, 이 정도는 진행을 하시는 건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경우에는 독해 교재는 양보다 부담이 적은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독해 교재를 선택하실 때. 그리고 독해 교재를 샀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별적으로, 네, 그래서 여기서 독해 문제집을 진행하실 때 중요한 거는 아이가 공부에 대한 부담으로 느끼지 않게끔, 네, 부담이 너무 크지 않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데, 그리고 어, 독서로 텍스트를 읽는 그 경험을 많이 하는, 네, 그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한자를 고민을 하신다면은 이때 한자는 초등 때 한자는 정규 과목이 아니에요. 네, 계속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한자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정말 한자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너무너무 한자 만나는 시간을 행복해하는 아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수의 아이들이라면은 어휘를 위해서 한자를 좀 해두는 거는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볍게,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만든 한자 교재도 있어요. 네, 그것도 한번 참고로 보시면은 네, 괜찮을 거예요. 아, 이렇게 한자를 하는 게 좋구나라는 것들을 감을 잡으실 수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2순위 중에 수학입니다. 네, 수학 핵심 사항인데요. 일단 수학은 일주일에 2번, 그리고 한 번 할 때 40분. 네, 이 정도로 일단 그 목표를 달성을 하는 쪽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데, 일단 연산은 계속 강조합니다. 연산은 필요한 만큼만. 네, 연산은 필요한 만큼만. 연산 때문에 질리지 않게요. 자, 그 다음에 핵심은 뭐라고요? 내신 문제 해결력 훈련하기입니다. 내신 문제 해결력 훈련용 내신 문제집 2권. 한 학기에 2권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가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거는 내 아이의 현재 수학 실력에 맞는 난이도의 내신 문제집을 선택하는 것. 그걸 찾아내는 것. 네, 그것이 핵심입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미래엔의 유형 맞자, 디딤돌의 기본 플러스 유형, 비상의 개념 플러스 유형, 이런 문제집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대체로 아주 기본도 아니고 뭐 저 위쪽 심화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약간 아래쪽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집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 문제집을 첫 번째 문제집으로 해볼 만한 문제집들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빨리 해보세요. 빨리 해보셔서 내 아이의 현재 수학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네, 3학년 때 이걸 파악하려고 하면 조금 늦어요. 네, 그래서 1학년 때, 뭐 2학년 때라도 네, 요거를 이제 해보면서 파악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3학년을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네, 2학년 때는
요거를 이제 찾아내시는 거, 네, 그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고걸 잘 했다. 뭐 예를 들면 뭐 개념 플러스 유형을 잘 풀었다. 그러면은 심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심화의 아랫 단계 의 문제집을 한번 도전을 해 보는 거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네. 요때 조심해야 될 거는 그 심화 문제집에 있는 문제집을 다 풀리거나 또는 준심화 문제집, 그러니까 심화 문제집의 아랫 단계에 있는 문제집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뭐 '완벽하게 다 풀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좀 심화스러운 준심화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좀 제대로 풀어 보는 경험을 한번 해 보는, 네, 그런 의미를 해 보시는 거는 괜찮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준심화도 잘 푼다. 그럼 이제 3 학년 때부터는 2 학년 2 학기나 3 학년 때부터는 이제 심화로 들어가면 되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키포인트는 두 개입니다. 연산 필요한 만큼, 그다음에 내신 문제 해결력 탄탄하게 훈련하기. 네. 요 두 가지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입니다. 영어는 일단 이제 외국어고 근데 언어기 때문에 매일 만나는 게 좋아요. 네. 단 이 시기에 1 순위인 독서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네. 이게 중요합니다. 네. 자칫 이 시기에 영어를 너무 많이 하면서 영어보다 더 중요한 그 모국어 읽기 능력, 네, 그게 훈련이 안 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네, 꽤 많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니까, 네, 1 순위인 독서, 모국어 읽기 능력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네,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엄마표 영어랑 학원 영어 중에 그냥 확실하게 선택을 하세요. 네. 나중에 바꾸더라도 일단 확실하게 해 봐야지 그다음에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어중뛰게 가지 마시고, 네, 확실하게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엄마표로 하든 학원으로 하든 간에 이 시기는 물론 이제 아이가 만약에 그 영유도 나왔고 뭐 어쨌든 영어를 잘해요. 굉장히 잘해요. 그러면은 쪼끔 더 나아가도 돼요. 네. 한데 그렇지 않은 다수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 시기에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중에서 절반은 듣기, 나머지 절반은 읽어 주기와 혼자 읽기를 섞어서, 네, 요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이제 시기상으로는 이게 좀 적절합니다. 네. 그래서 고렇게 진행을 하는 학원을 찾으시는 게 또 이제 학원 영어에서의 핵심인 거죠. 네. 이 시기에 제가 뜯어 말리는 영어 학원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단어 외우기 다 하는 학원입니다. 네. 그 학원은 저는, 네, 개인적으로 저는 말립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면 아이가 힘들어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네. 그래서 영어는 요렇게 정리를 해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좀 보면은 뭐 통합교과는 뭐 그냥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책 꾸준히 많이 읽었고 체험을 최대한 좀 다양하게 했다. 그럼 통합교과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네. 그리고 시험 보는 학교도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기 때문에 굳이 통합교과를 따로 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2 학년까지도, 네, 1 학년 때도 그런데 이제 2 학년 때에도 쓰기, 일기 쓰기, 받아쓰기, 네, 독서록 쓰기, 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학교 시험 점수 숫자, 네, 92 점을 막 95점, 98 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문제를 막 많이 풀리고 이러는 건 내려놓으시고 그냥 과정에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내 아이가 성실하게 의미 있게 제대로 공부를 하는 그 과정, 네, 그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85점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고, 그다음에 쓰기보다 지금 더 중요한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읽기입니다. 읽기. 인풋이 아직은 중요한 때입니다. 아웃풋이 아니라 인풋이 아직 중요한 때예요. 듣기, 읽기. 네. 그게 차곡차곡 쌓여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쓰기를 되게 잘하게끔 하려는, 네, 그런 시도나 그런 것들은 자칫 아이한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쓰기는 아직은 그렇게 급하진 않아요. 그다음에 학교 숙제. 학교 숙제는 자, 물론 다 잘하면 좋아요. 다 잘하면 좋죠. 근데 책도 잘 읽으면서 영어도 매일 꾸준히 하면서 수학도 자기 학년 내신 문제집 이렇게 풀면서 학교 숙제도 반에서 제일, 왜 아이는 어쩌라는 겁니까? 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 숙제는 아이가 원하면 물론 열심히 해야겠죠. 하지만 성실하게만 해도, 네, 그래도 괜찮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예체능은 즐거워야 돼요. 네. 예체능도 무슨 학습, 무슨 뭐 저기 대비 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예체능은 즐거운 시간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거 해야 돼요. 그런데 과하면 안 돼요. 뭐 어떤 집 같은 경우는 예체능을 막 3 개를 해요. 그리고 오면 애가 지쳐 쓰러져요. 네. 그러니까 책도 못 봐요. 네. 책 읽어 주면 애가 자요. 네. 이런 경우, 네, 아이의 행복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보내신 다음에 나중에 초등학교 고학년 갔을 때 "아 영어가요? 수학이요?" 이런 분들을 만나거든요. 그러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 건지. 이 부분은 사실 정답은 없어요. 우리 부모님의 교육관이긴 한데, 다만 제 강의는 기왕이면 우리나라에서
괜찮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예체능도 물론 네 즐겁게 하는 것도 좋지만 각 시기별로 학년별로 1 순위에 해당하는 것들은 좀 챙기면서 네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네 바라시는, 네 그래도 기왕이면 네 그 대학을 진학하는 그 준비에 차질이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하지 않게끔 네 조절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등학교 2 학년 대비의 핵심, 네 일단 첫 번째는 독서와 수학으로 읽기 능력과 습관, 학습 능력과 습관을 기르는 시기,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2 학년보다 초등학교 3 학년을 대비하는 1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네. 초등학교 1 학년과 비교했을 때 초등학교 2 학년에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초등학교 3 학년은 확실히 큰 변화가 있고, 제가 빨간색 글자를 쓴 게 그 1차 좌절기이기 때문이에요. 초등학교 3 학년이 1차 좌절기거든요. 네 그래서 2 학년만 대비한다 보다는 1년 후인 3 학년을 대비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시면 되는데, 단 뭘 많이 하자는 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정리해 드린 그것들만 제대로 하시면 충분하니까 네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핵심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독서입니다. 네 책 읽기. 책 읽기로 국어와 사회와 과학, 통합교과까지 네 동시에 대비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네 이때 책 읽기 하실 때는 뭐 특정 출판사만 네 위주로 하지 마시고, 또 뭐 전집만 또는 단행본만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고르게 섞어 가지고, 그리고 도서관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1 학년 때와 마찬가지로 2 학년 시기도 아직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신감이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칭찬과 격려 아끼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적해야 될 거, 그런 것들 좀 아쉬운 거, 네 우리 부모 마음에 네 그런 것들이 먼저 보이긴 하는데, 네 그런 것보다는 칭찬거리를 먼저 찾으셔 가지고 칭찬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보완할 점을 짧고 굵게 이렇게 알려주는,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아이의 자신감을 길러주시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네이버에서 행공신 치시면 제 블로그 무료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줌으로 12가지 주제로 동영상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주제마다 1시간 20분 동안 집중적으로 그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해드리는 강의입니다. 블로그에 일정과 주제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네 도움 받으시면은 네 아마 괜찮을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영상 초등학교 1 학년, 이제 2 학년 올라가는 초등학교 1 학년 겨울방학 알차게 보내기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